폴리뉴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대선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폴리뉴스가 새롭게 대선 뉴스룸으로 재편하면서 20대 대선을 이제는 정말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제대로 평가받는 폴리뉴스 대선룸이라고 명명하면서 강호하게 폴리뉴스를 보면 대선이 보인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별, 아이템별 담당 기자와 편집 자문위원을 배치해서 심층 기사와 칼럼을 생산해내고 국회 상임위와 정무부처 전문가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인터뷰, 자담회, 토론회,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별 마크 강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대선의 시간이죠. 그래서 후보 비전 인터뷰, 캠프 전문가 진단, 캠프 조직을 취재를 통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부분을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 주자분들이 펼치시는 정책과 비전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부분을 여과 없이 한편은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또 대선 주자 캠프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애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소중한 분들을 모셔서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능구 대표님은 참으로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죠. 지난 21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참 보기 드문 그런 실력파이면서도 성실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폴리뉴스 창간 21주년 축하드립니다. 폴리뉴스는 한국 최초의 인터넷 신문으로 창간된 그 순간부터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계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평을 많이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폴리뉴스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정론 직필의 저널리즘 구현에 힘써주신 김능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생생한 사회 전반의 이슈를 전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는 대선이 안 보이는데 오늘 아침부터 대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김능구 대표님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남해신문이라는 지역신문 발행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인터넷 언론이든 종이신문이든 언론 환경이 매우 어려워서 정말 잘 해내기가 쉽지 않으신데 정말 폴리뉴스 21주년 창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능구 대표님 말씀하셨던 모든 네이버나 다음에 포탈에 결국은 우리가 기존 언론이 지금 거의 자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도 그 검색의 포탈에 걸리려고 결국은 거친 언어를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폴리뉴스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능구 대표가 얘기하듯이 내년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갖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을 맞춰갈 리더십인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그 리더십에 맞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을 조명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야심적인 활동이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른입니다. 사실은 상생과 통일포럼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능구 이 폴리뉴스 대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1년 전에 폴리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언론 사업이 얼마나 혹독한 이 시련 속에 놓여 있는지 잘 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이 대변화를 맞았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은 언론의 중추적인 역할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정치전문지 폴리뉴스의 창간 2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찾고 한반도 평화의 필수 전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나가야 할 정말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상생과 통일포럼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요즘에 언론사는 네이버나 다음에 하청업체 됐죠. 콘텐츠 제공업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서 그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 아직 그 국회나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도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라고 우리 저를 불러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모든 과제들을 더 열심히 성찰하고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폴리뉴스가 앞장서 주시기를, 그리고 상생 토론이 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폴리뉴스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능구 대표님과 일선 기자님들의 정론직필의 신념을 가지고 일궈온 아주 값진 2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매체가 명멸하고 또 규모의 경제로만 경쟁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뉴스는 우리 김능구 대표님의 온몸으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이렇게 지켜오신 그 우리 대표님의 불굴의 투지와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세대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정치 변화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들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석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대로 들어오면서 북핵 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결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다들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또 워킹그룹을 해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워킹그룹이 해체됐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 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제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오래된 그 고질이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고쳐지겠는가? 미국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식의 멘트를 공동성명에 넣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진전이 될 것인지, 워킹그룹이 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발목 잡았었었는데 그걸 해체한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기대를 하는데 그게 또 워킹그룹을 대체할 차관복급 회의와 국장급 회의를 활성화하겠다. 거기서 또 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은 저건 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이것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하는구나. 자기네들의 동북아 전략 내지는
동북아 국제정치 차원에서 문제를 보지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그들도 우리 문제를 푸는데 막 우리처럼 대해주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북이 한 발 앞서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표현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 또 뭔가 지금 이 발목 잡을 그 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상스러운 표현을 잘 쓰기 때문에 가끔은 보수 언론에 아주 문매를 맞는 사람인데 제가 참 이게 좀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보다도 황모 안 된다고 그러더니 미국은 진짜 70년대 미국이나 80년대 미국이나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다. 더구나 해방 후에 또는 우리가 분단된 후에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철싹 붙어서 한미동맹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제 발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꾸려나가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렇다면은 미국을 항상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쩔 수 없다.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해야 먹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이 됐죠. 우리가 상당히 큰 나라가 됐다. 44조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거는 미국이 매우 진짜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이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가 풀어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된 측면도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지금 G7 회의에 정식으로 초청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약속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관리들이요. 우리가 무슨 강대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약속의식은 이제 버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무슨 중소국이다 무슨 그 강대국이라고 감히 말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쨌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핵 문제?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한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야말로 꽃놀이패 같은 문제입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되면은 되는 대로 동북아에서 뭐 복잡한 국제정치 문제가 하나 해결돼서 나머지 힘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만약 해결 안 돼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무기 시장은 계속 유지되거나 커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미국의 군산복합체 쪽에서는 그런 계산을 할 거고 그런 사람들과 줄이 다 있는 싱크탱크 무슨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북핵 협상 무역론,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뭐 평화 관리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6.25 후에는 미국에서 보낸 것이 미제는 뭐든지 다 좋았지만은 요즘 가만 보니까 미제 틀린 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관리들이 나와야 되겠고 장성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 폴리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 포럼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